케이프타운의 호화로운 지역 바로 옆에는 물도, 전기도, 안전도 없는 거대한 타운십인 카일리차가 있습니다. 아파르트 헤이트에서 태어나 방치 속에 성장한 이곳은 현재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고향입니다. 하지만 고난 뒤에는 문화, 자부심, 그리고 멈출 수 없는 회복력이 있습니다. 세계 탐험은 세계가 외면하는 현실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생활 환경, 두 세계, 하나의 타운십. 카일리차에서의 삶은 발전과 궁핍이 혼합된 모습입니다. 두 현실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공존하는 것이죠. 비교적 안정된 지역에는 벽돌집들이 소규모 지역 사업체 및 지역 학교와 나란히 서 있습니다. 도로는 포장되어 있고 전선도 있으며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도 어느 정도 작동합니다. 이러한 발전된 지역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인 발전을 반영하며 전통적인 동네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바로 가까운 거리에는 많은 주민들이 골판지, 나무 조각, 비닐 시트로 만든 임시 거주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공식 정착촌에는 배관시설이 없고 수돗물은 사치입니다. 사람들은 공동 수도꼭지를 이용하기 위해 먼 거리를 걸어야 합니다. 화장실은 공유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으며 정의는 불법 연결을 통해 공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수도가 거리 곳곳에 있어 위험한 생활 환경을 조성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위협은 끊임없이 존재하는 화재 위험일 것입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판잣집에서 촛불 하나, 노출된 전선 또는 취사 중 발생한 불이 통제 불능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인근 소화전이나 신뢰할 수 있는 소방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양동이와 임시 호스를 사용하여 가진 것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러한 끔찍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카일리차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적응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공간을 집과 소규모 사업체로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비공식 지역과 더 발전된 지역 간의 극명한 대조는 불평등을 매일 상기시켜줍니다. 많은 주민들에게 생존은 창의성, 회복력, 그리고 공동체 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범죄와 불안, 경계 속의 삶. 카일리차는 빈곤뿐만 아니라 범죄와 깊은 불안감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주민들은 끊임없이 경계하며 안전 문제에 맞춰 일상생활을 조정합니다. 강도, 폭행, 살인을 포함한 강력 범죄는 일부 지역에서 일상적인 삶의 일부입니다. 이는 단순한 위험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환경과 상호작용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경험입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경찰력 부족입니다. 카일리차가 빠르게 확장되면서 공공보안 서비스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많은 지역에 활동 중인 경찰서가 없고 정기적인 순찰이 없으며 비상시 신뢰할 수 있는 대응이 없습니다. 이러한 공백 속에서 범죄 집단은 특정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확립했습니다. 영역 다툼, 갱단 활동, 갈취가 흔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선택사항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실업은 불에 기름을 붓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나 기회가 없으면 일부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절도, 마약 거래 또는 기타 불법 활동에 의존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직업이 닿을 수 없어 보일 때 범죄의 유혹은 강렬합니다. 여성과 어린이는 이러한 폭력의 가장 큰 타격을 받아 학대, 착취 또는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는 여전히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일부 NGO와 주민들은 폭력에 대처하고 공공장소를 되찾기 위해 안전 순찰대, 지원그룹,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규모는 방대합니다.
카일리차에 산다는 것은 문을 지키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문화와 정체성, 투쟁 속의 자부심. 케이프타운의 케이프타운은 고난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문화의 힘과 활력으로도 똑같이 정의됩니다. 빈곤, 범죄, 제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이 타운십은 생명, 창의성,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화는 사치가 아니라 생존, 정체성, 자기 표현을 위한 도구입니다. 케이프타운 문화적 정체성의 상당 부분은 코사족 유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코사족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장 큰 민족 중 하나이며 많은 타운십 주민들이 이 공동체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클릭과 리듬이 풍부한 이시코사어를 사용하며 음악, 춤, 의식, 구두, 스토리텔링을 포함하는 관습을 옹호합니다. 이러한 전통은 유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일상생활의 일부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케이프타운은 전통과 현대가 혼합된 자체적인 도시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힙합 아티스트들은 이시코사어로 랩을 합니다. 가스펠 합창단은 조상의 리듬과 뉴에이지 하모니를 혼합합니다.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은 콘크리트 벽에 정치적 이야기를 전달하고 구어 시인들은 커뮤니티 센터와 야외 시장에서 공연합니다. 그 결과 독특하게 지역적이고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문화적 풍경이 탄생합니다. 지역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이 강합니다. 오랫동안 케이프타운 출신이라는 것은 수치심의 원천이었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은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럽게 주장합니다. 타운십에서 시작한 예술가들은 이제 세계 무대에서 공연하고 있으며 기업가들은 타운십 가치를 반영하는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재창조입니다. 위치 및 기원, 케이프타운은 어디에 있습니까? 케이프타운 외곽의 저지대 모래 지역인 케이프 플래츠에 위치한 카일리차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습니다. 케이프타운은 종종 테이블 마운틴이나 깨끗한 해변과 같은 자연의 경이로움과 관련이 있지만 카일리차는 관광지구, 고급 주택, 5성급 호텔과는 거리가 멀어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는 전혀 멀지 않습니다. 이 타운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현대적 모습을 정의하는 현저한 불평등을 강조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에서 차로 가까운 거리에 존재합니다. 카일리차라는 이름은 코사어로 새로운 집을 의미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은 결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장 큰 타운십으로 여러 구역에 걸쳐 광대한 지역에 펼쳐져 있으며 일부는 약간 개발되었고 다른 일부는 완전히 비공식적입니다. 이러한 구역에는 벽돌집, 오두막, 그리고 새로운 이민자들이 구할 수 있는 모든 재료로 대피소를 짓는 데 사용되는 빈 땅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도로 기반 시설은 일관성이 없으며 일부 지역은 포장되어 있고 다른 지역은 흙과 자갈로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불안정하고 종종 안전하지 않습니다. 교육, 의료,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구역마다 크게 다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카일리차는 이주와 높은 출산율에 힘입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도시 중심부 근처의 전략적 위치는 기본적인 서비스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더욱 놀랍게 만듭니다. 주민들은 종종 두 세계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케이프타운의 불을 볼 수 있을 만큼 가깝지만 그로부터 배제될 만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카일리차의 지리는 단순한 물리적 지리가 아니라 심오한 체계적 분열을 상징합니다. 아파르트헤이트의 뿌리, 강제 창조. 카일리차의 기원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제도화된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대에 있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는 단순한 정치 체제를 넘어
인종에 따라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일하고 존재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강력한 통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케이프타운과 같은 도시에서 아파르트헤이트 정부는 비백인 인구를 도심 지역에서 강제로 이주시켰고 외곽으로 재배치했습니다. 카일리차는 이러한 강제 이주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1980년대 초 크로스로드와 같은 비공식 도시 정착촌이 국가에 의해 철거되면서 정부는 이주민 흑인 인구를 수용할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 해결책이 카일리차였습니다. 1983년에 설립된 이곳은 임시주택 프로젝트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체계적인 강제 이주 행위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지역사회, 직업, 역사와 단절된 채 아무런 기반 시설이나 서비스가 없는 불모의 미개발 지역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수천 가구가 케이프 플래츠에 이 건조하고 모래가 많은 평원으로 이주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인구는 누구도 계획하거나 준비한 것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포장도로도 수돗물도 하수도 시스템도 전기시설도 없었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시작한 것이 곧 영구적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임시 대피소는 영구적인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도착하면서 카일리차는 중앙계획이나 감독 없이 유기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강제 창조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카일리차의 레이아웃, 즉 도심과의 거리, 혼란스러운 구조, 기회에 대한 제한적인 접근성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소외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뿌리를 이해하는 것이 카일리차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이해하는 데 핵심입니다. 타라파르트헤이트 시대의 붐, 계획 없는 성장.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카일리차와 같은 타운십이 축소되거나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인종차별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사람들이 도시 중심으로 다시 이주하고 지리적 분리의 시대는 뒤로 남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달랐습니다. 카일리차는 줄어들기는커녕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아파르트헤이트의 종식이 수십 년간의 경제적 배제를 없애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흑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은 주택 융자를 받지 못하고 정규 고용이 없고 더 나은 동네로 이주할 기회도 없이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정식 주택은 여전히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래 있던 곳에 머물거나 어떤 종류의 피난처라도 찾기 위해 카일리차로 이주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동의 자유였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에서 흑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은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되었습니다. 1994년 이후 그들은 마침내 도시로 이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내 이주에 대한 본물을 터뜨렸습니다. 농촌 지역의 사람들은 케이프타운과 같은 도시 중심으로 몰려들었지만 자원이 부족하고 정부 지원이 제한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카일리차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까지 공식 인구는 40만 명 이상이었지만 시민사회단체의 추정치는 12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부담이 가중된 타운십의 기반 시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허가, 공공설비 또는 안전계획 없이 이용 가능한 모든 공간에 판잣집을 지었습니다. 카일리차는 일시적인 곳이 아니라 수십만 명의 영구적인 집이 되었습니다. 정착지에서 도시 내 도시로 전환되었지만 도시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구조 또는 지원은 없었습니다. 현대적인 과제, 성장하지만 뒤처짐. 오늘날 카일리차는 복잡하고 시급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카일리차는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인구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공공기반 시설과 서비스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가족들이 도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농촌 지역에서 이주하고 어떤 사람들은 케이프타운에서 기회를 얻을 희망에 이끌려 이웃 국가에서 이주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되지 않았던 타운십에 정착하게 됩니다. 주택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 주택 프로젝트가 존재하지만 그 진행 속도가 느리고 필요한 사람들의 일부만 혜택을 받습니다. 집 한 채가 지어지면 여러 새로운 가족들이 도착하여 근처에 임시 판잣집을 짓습니다. 그 결과 규제되지 않고 관리하기 어려운 성장 패턴이 나타납니다. 물, 위생, 교육, 의료와 같은 기본 서비스는 수요에 훨씬 뒤처져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과밀하고 자원이 부족합니다. 진료소는 수천 명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도로는 악화되고 있으며 타운십의 많은 지역은 여전히 안정적인 정의 또는 하수도 시스템이 없습니다. 대중 교통 노선 도입이나 새로운 커뮤니티 센터와 같은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종종 불충분하게 느껴집니다. 주민들은 종종 시 공무원들이 타운십을 뒷전으로 취급한다는 불만을 표합니다. 카일리차는 규모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케이프타운의 통합된 부분이 아닌 예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단순히 생존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성, 존중, 기회를 원합니다. 지금 가장 큰 과제는 물리적 개발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지이기도 합니다. 미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시험. 카일리차는 더 이상 임시 정착지가 아니라 케이프타운의 영구적이고 활기차며 복잡한 일부입니다. 수십만 명으로 추정되는 인구를 가진 이곳은 아프리카 전체에서 가장 큰 도시 정착지 중 하나입니다. 이제 문제는 카일리차가 속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어떤 미래를 가질 것인지, 그리고 그 미래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체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입니다. 앞으로 두 가지 가능한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속적인 방치입니다. 카일리차가 소외된 채로 남아있고 개선이 느리고 부분적이며 여러 세대가 빈곤에 갇히는 미래입니다. 다른 경로는 통합입니다. 타운십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케이프타운의 나머지 지역과 완전히 연결되는 것입니다. 두 미래의 징후가 이미 존재합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학교가 건설되고 교통 경로가 개선되고 지역 사회 내에서 젊은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공식 주택이 계속 확산되고 범죄율이 높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카일리차가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공 또는 실패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가장 심각한 불평등을 해결하는 능력의 반영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 타운십은 과거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모두 구현합니다. 이곳이 번성한다면 변화가 단순한 꿈이 아니라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변화는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 지역사회 역량 강화 및 국가적 헌신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카일리차는 더 이상 분리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미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미래입니다. 카일리차와 같은 곳이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나요? 충격, 슬픔, 감탄, 또는 그 모든 것일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을 멈추게 하거나 반성하게 했다면 당신에게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을 알려주세요. 전 세계에는 이와 같은 수많은 장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삶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